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다시 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우리 시장을 비롯한 증시까지도 크게 밀리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오늘 밤에는 물가 지표가 공개될 예정이죠.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주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이 전해지면서 장중의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러 이사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려하면 추가 긴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요. 또 금리에 민감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서 이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겹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 짚어볼 거고요.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전해져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발언으로 이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되면서 비트코인이 64,000 아래로 밀렸고요. 이제는 62,000도 다소 위태로운 지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를 주시하는 모습이고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 암호화폐에도 매도 압력이 다소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두고 61,500에서 62,000 이 구간을 핵심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반대로 중동 긴장이 다시 드라마틱하게 완화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64,000에서 65,000까지 회복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이 거시 경제와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투자자들의 자본 보호 심리가 우세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계속해서 주의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보고 있는 것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 될 텐데 미국 상원이 이번 주에 클래리티법 수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의 상원 은행위원회와 또 농업위원회의 법안을 통합한 형태인데요. 세부 규정을 보완하면서 기존보다 분량이 더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이해 충돌 논란과 관련한 윤리 규정 포함을 둘러싸고서는 아직까지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법안 처리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 중 상원 표결 가능성도 어느 정도 거론은 되고 있지만 실제 처리 여부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그래도 이번 수정안이 암호화폐의 이 규제 체계의 방향성을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정안 공개 이후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 과정 또한 오늘의 코인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 들여다봤으니까 이제는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거의 대다수의 코인들이 내림세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전날 이 시간 대비 2.6% 빠지면서 62,300달러대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61,000달러대까지도 내려갔었는데 그보다는 살짝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800달러에서 많이 벗어나서
지금은 1,780달러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1.06달러까지 밀려 있는 상황. 그리고 솔라나도 80달러를 넘어섰던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75달러까지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거의 3%가량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장 지금 눌림세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나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같이 시장 들여다보면서 앞으로의 전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다양한 얘기들 전해드리기는 하지만 저희 방송이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이브의 전문가 심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CPI 지표가 발표됩니다. 7월 달 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캐비너 씨가 민간 지표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CPI 지표는 중요하니까 오늘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클레이티 법안이 이번 주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장 대응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 XRP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훈 전문가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시장을 조금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서 확실하게 방향성부터 잡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전략 따라서 가신 분들은 시장이 조금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장이 또 이렇게 휘청거리는 안에서도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은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략을 가져가셔야지만 여러분도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 구멍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히든 코인 마찬가지로 일주일 사이에 오름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피스 네트워크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8% 넘게 올랐네요. 네네. 지난주 7월 7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그때 전전 고점까지 올라가면 한 40%까지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그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잘 있거든요. 버티네요. 네, 그래서 68.4원에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74.2원에 우선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을 챙기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히든코인 또 하나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단기간에 10%에서 20%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히든코인 말씀해 주실 때 이 전전 고점까지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 또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죠.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확실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놓치지 말자.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 이렇게 의견 제시해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전문가님의 전략 따라가시며 수익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방법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도 새로운 히든코인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과 관련된 이슈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이란 너무나도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원래 준비한 것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죠. 기자회견 내용 중에 정말 앞으로 이란을 더 타격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도부 공격까지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타격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락 압력 속에서 매도 강도가 이전보다는 약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 FX 프로 수석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투기적인 선물 거래 때문에 우리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뭐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하락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확실히 그 이전에 전쟁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을 때 쭉 밀렸던 것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도 이번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밀렸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쪽은 어디일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이 전쟁과는 또 별개로 약간 중요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사실 우리 시장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CPI 지표, 내일 P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캐비너시는 지금 CPI나 PPI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간 지표를 보겠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PPI나 CPI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CPI에 대해서 굉장히 곤두서 있죠. 그쵸. 그래서 CPI가 어떻게 발표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CPI가 지난달보다는 좋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장이 이 CPI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안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CPI 지표 발표 이후에 7월 달에 물가 결정에 있어서는 물가 금리는 동결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가 지표가 이제 제한적으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CPI 지표가 지난달보다는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연준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양적 완화를 할 것인지 양적 긴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동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금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앞으로 금리 인상이 진짜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이겠죠. 그런데 일단 당장의 코앞만 놓고 본다면 7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 안에 지금 물가 지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밤에 발표된 물가 지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너무 기대하다 보면은 실망감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죠. 과연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지 아니면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전 달보다 어떤 변화를 그려나가는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물가 지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우리 시장 안에서의 지금 얘기입니다. 이슈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최종 수정안이 이제는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정안이 이전에 이제 7월 4일 날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7월 4일 날 안 나왔죠. 그쵸.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급락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클래리티 법안 이거 가지고 우리 시장이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으로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을 건데 지금 클래리티 법안을 한 번도 우리 시장에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 일시적인 급락이 나올지 몰라도 다시 한번 V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 네. 클래리티법과 관련돼서는 사람들의 관심은 엄청 쏠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실망감은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우선은 뭐 클리티범 관련해서는 이 앞전에 뭐 클리티범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예상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 안에 통과될 수 없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국방 법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네. 무조건적으로 클리티 법안을 상정을 시키겠다. 뭐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적으로 상정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도 클리티 법안 꼭 통과시켜라. 그쵸.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에 21일, 22일, 23일 그때 정도 되면 본회의 투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만약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는 그런 것은 뭐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뭐 급락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특히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린 XRP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뭐 기로에 좀 서 있다. 그래서 상승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XRP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네. 오늘 또 XRP를 또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XRP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사실 시장이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단연 XRP가 되겠죠. 우리 시문 전문가님이 또 XRP 전문가님이기도 하시니까요. 잠시 후에는 XRP와 관련된 전망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클래리티 법안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일단 그래도 기대감을 너무 갖지는 말자라는 게 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잘 대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통과가 될까 안 될까에는 관심이 아직도 많이 쌓이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까요? 우선은 세 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시장 뭐 이제 분명히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기관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찬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은행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리티 법안 이 부분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암호화폐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현물 ETF로 수익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양면의 동전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선거 전에 분명히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다 텃밭에서 지금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만약에 이것을 지지를 안 한다고 하면 낙선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정보망에서 조금 더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방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금 부정적인 내용도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프닝 이슈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리 규정을 포함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견이 어디까지 조금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우선은 뭐 이번에 수정 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윤리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를 못 본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 법안 때문에도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앞전에는 클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클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오호. 그렇긴 하지만 우리 시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한 번 정도 급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그때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매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무언가의 실망감이 조금 우리 시장에 반영되면서 약간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하락에 그칠 것이다. 전문가님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십니다. 일시적인 하락이 우리 시장에 나온다면
우리는 그걸 매수의 기회로 삼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혼자 시장을 들여다볼 때는 이게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라는 분들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세한 타이밍들, 정확한 타점들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돼서 얘기 계속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우리 편이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그래도 좀 빨리 처리를 해달라라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나섰어요. 근데 뭐 그 트럼프 도움이 별로 안 대통령이 되나요? 이제 레임덕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고 왜 이렇게 있습니다. 영향력이 미미하죠? 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그냥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영향력을 보이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클래리티 법안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RP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어떨 거라고 내다보실까요? 우선 XRP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 일본이 SBI 홀딩스가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도 지금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OUSD에 대해서 그쵸.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여 개 기관들이 OUSD를 채택할 것이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발행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일본에서 SBI 홀딩스는 OUSD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일본과 아시아권을 모두 다 RLUSD 그러니까 리플의 XRP로 모두 다 석권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OUSD가 우리 아시아권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누구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리플과 XRP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OUSD와 RLUSD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XRP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리고 특히 SBI 홀딩스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 리플과 XRP를 활용하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이 XRP와 관련해서 SBI 홀딩스 내용을 짚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권에서는 이 RLUSD가 통용될 수 있도록 SBI 홀딩스가 꽉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OUSD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RLUSD와 대치점을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님 의견의 골자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상생 관계가 된다면 이 RLUSD는 더욱더 통용이 잘 될 것이고요. 이를 등에 업고 있는 리플은 확실히 승승장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금 멀리 내다보는 시야인 거니까요.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내가 조금 분할로 접근할 수 있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도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좀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님의 정확한 포인트, 히든코인 통해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히든코인에 조금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디에 조금 초점 맞추셨을까요? 우선은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 10%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그때는 수익을 챙기시라 이 말씀을 그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가지고 온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전에 그러니까 정고점이 6월 17일 날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이 7월 11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6월 11일 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 거래량이 또 상당히 많이 터졌죠. 자, 그런데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6월 17일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하게 그냥 쉽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월 17일과 7월 11일의 그 거래량들은 모두 다 우호적인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들이 어느 정도는 물량을 확실히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전보다 많은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는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전정고점까지
2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단기간에 2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단기간에 25%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때는 분명히 10% 이상 수익을 난다고 하면 여러분 수익을 꼭 챙기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물론 20%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으시지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줄 때 빨리 먹고 나오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같이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